뭐가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이거를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런 연수를 간다? 이런 연수가 안 될 걸 알면서 보내는 유학원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거. 자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연수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2%예요. 그냥 2를 좋아해서 제가 2%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여학생들 중에 특이한 학생들이 있어요. 생각도 있고 여학생들 중에 외국 남자친구를 사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국 남학생들이 외국 여자를 사귀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안 좋아해. 근데 외국 남자들이 한국 학생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학생들 중에 외국 남자친구랑 사귀고 사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영어가 빠른 시간에 늘어요. 왜냐면 그 남자친구하고 얘기를 해서 영어가 느는 게 아니고 한국 무리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영국 남자친구가 있으면 영국 다른 그 친구들과 한 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한국말을 안 쓰는 상태에서 계속 영어를 접하기 때문에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2%. 보다 좀 아래겠죠? 그리고 정말 독종인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2% 안에 들어가요. 근데 나머지 애들은 대부분 어학연수 하면서 아까 말한 홈스테이, 외국 사람하고 쉐어,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끼리 사는 집, 알바하고 술 마시고 이런 구조로 1년을 보낸단 말이에요. 서양권 어학연수에는 이래서 답이 없습니다. 적응하는 데만 3개월 걸려요. 제가 그랬고. 근데도 이걸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학원이라도 다녀요. 한 가지 더 얘기해볼까요? 워홀. 워킹홀리데이 가는 애들이 있는데 워킹홀리데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주어진 정부가 해준 영어 공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워킹홀리데이는. 근데 영어가 레벨이 되는 학생들한테만. 그런 학생들은 워홀을 가면은 날개를 다는 거예요. 영어가 되는데 다만 많은 사람들과의 경험, 영어에 대한 자신감, 백인들을 깔볼 수 있는 자신감. 백인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어 잘하는 건 자기네 나라를 잘하는 건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도 하고 우리말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영어밖에 못하잖아.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깔아 뭉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걸 얻을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워홀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방금 말한 이 레벨을 지난 사람만이 워홀 가가지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고 그런 실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돈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죠. 가서 어디서 일할 건데? 어디서 잘 건데? 아까 말한 생활에다가 공부도 안 하고 일만 하는 돈만 모으는 거예요. 술만 마시고. 그게 워홀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 영어 실력 안 되는 상태에서 워홀 가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2%도 안 돼요. 그건 제로라고 봐요, 저는. 특이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죠. 뭐 거지처럼 살아가지고 뭐 6개월을 했더니 뭐 영어가 늘었네. 뭐 이런 사람들. 그건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 아니고서는 워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워홀은 안 돼요. 키부츠라는 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건데 제가 배낭여행 때 키부츠에서 한 달 정도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좋아요. 환경은.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끝나고 그 많은 나라 사람들 그 발런티어들이 모여가지고 파티하고 계속 밤새도록 수다 떨고 얘기하고 정말 환경 좋은데 제가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깜깜해서 죽고 방에 들어가서 책 좀 보다가 이랬었어요. 영어가 이 상태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워홀을 가나 키부츠를 가나 미국 연수를 가나 다 똑같아요. 돈 낭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제발 분당배 하지 말고 서양권 연수 포기하세요. 유학원들 뭐 1년 있으면 될 거라고 하죠. 개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언코 얘기하는데 서양권 어학연수 절대 되지 않습니다. 기본 실력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서양권 어학연수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방법이 뭐냐? 일단은 필리핀 어학연수가 서양권 어학연수보다는 기본 회화를 배우고 서양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런 레벨, 제가 말하는 어학연수에서 얻을 수 있는 레벨까지 써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건. 어학연수에서 가능한 영어 실력이 있어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있어요. 그 레벨을 저는 어떻게 잡고 있냐면, 적어도 듣기 면에서는 텔레비전을 어학연수 기간에 다 듣고 뭐 이런 건 절대 불가능해요. 몇 년 걸려요 그건. 아무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직접 면대면으로 외국 사람하고 부딪혀서 얘기할 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얘기든지 하는데 모르는 단어를 써야 될 경우에 돌려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기준은 영어 단어를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에 대한 영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돌아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그 레벨. 그리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는 어떤 외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도 98% 이상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어 듣기 실력. 이 레벨이 어학연수에서 가능한 레벨이에요. 그거보다 더 이제 고급스럽게 얘기하고 텔레비전이 다 들리고 이런 영어는 그야말로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 단계에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 레벨을 얼마나 빠른 시간에 만드느냐가 관건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레벨에 가기 위해서는 서양권 연수에서는 절대 이 레벨을 가지 못하고, 그나마 필리핀 어학연수가 해답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필리핀 어학연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1대1 수업. 이게 뭐 대표적인 거죠. 1대1 수업을 한다는 거는 수업의 효과는 굉장히 커요. 들어줄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말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요. 1시간 동안 튜터하고 얘기를 하고 공부하는 그 문장의 양이 서양권 어학연수 한 달 수업 계속 받으면서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단 1시간 1대1 수업하는 때 말하는 양이 더 많아요. 100%. 근데 필리핀 어학연수가 1대1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는 빨라요. 느는 속도는. 장점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1대1로 계속 얘기하는 그런 외국 사람이랑 계속 얘기한다고 영어가 느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좀 안 예쁜데? 제가 추구하는 레벨이 2레벨이라면 그냥 1대1로만 공부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은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 어느 정도 기본 의사소통 가능해요. 말할 줄 알고. 뭐 3개월만 해도 이 상태까지는 올라가요. 그냥 필리핀에 살기만 해도. 제가 그랬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뭐냐면 말하는데 시간이